그 당시에는 국가의 위험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지만 어느 순간 국민하고 소통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고립된 공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청와대 자체는 너무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물이지만 이왕 이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 더 맞지 않을까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5월 10일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인데요. 청와대는 5월 10일 오후부터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곳이죠. 녹지원, 그리고 만찬장소로 유명한 상춘제도 우선 공개 장소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은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 본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에게 미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청와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봤던 청와대에서 상춘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꽃이 피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청와대랑도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 빈둥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여기를 촬영 장소로 잡았습니다. 기회 되시면 여기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가 행사나 방송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가본 경험이 있었고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가 제가 원래 익숙한 게, 제가 원래 신혼집이 평창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들어갈 때 일부러 이 청와대 옆에 길을 지나서 돌아가곤 했어요. 이곳은 동네가 특이하게도 보안 검색이 좀 강한 편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던 우리 경찰분들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정치적인 찬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제가 봤던 곳 위주로 해서 우리 빈둥님들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 영상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너무 아쉽게도 자료 사진이 좀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제 기억에는 보안 검색대에서 검색을 굉장히 꼼꼼히 하고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자라서 그런지 주로 직원들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갔다 왔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사진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녹지원 뒤에 한옥으로 된 건물인데, 원래 이 자리에 예전에는 일본 조선 총독부가 원래 청와대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공간은 일본식 건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쯤에 조금 개조를 해서 쓰다가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아예 지금의 한옥 형태로 개축을 했다고 합니다. TV에서 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할 때 한옥 느낌이 나는 건물 있잖아. 아마 이곳이 맞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도 바로 이 상춘제에서 첫 만남을 가졌었죠. 제가 일단 상춘제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은요, 와, 이랬어요.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공간이었고, 이게 200년 이상 된 춘향목을 쓴 전통 한옥식 건물이래요. 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감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복스러운 감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입 깨물고 싶었는데 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서관들 분께서 큰 소쿠리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너무 그게 인상 깊었는지 아이 태몽을 꾸는데 꿈에 감나무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님이 드시는 감인가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김정숙 여사가 관저에서 꽃감 말리는 그런 사진을 공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혹시 그 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상춘제는 뭐 봄에도 아주 예쁘겠지만 5월 10일에도 예쁘겠지만 가을에 가셔도 정말 예쁜 감나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원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사진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상춘제 안쪽에 들어가서 잠깐 대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춘제 안에 공간이 굉장히 커요. 전두환 대통령이 술을 마셨던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곳이 상춘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안에 공간이 되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휑한 공간이 안에 있었고 바깥은 따뜻한데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가 상춘제뿐만 아니라 청와대 건물들이 다들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쥐나 개미가 많이 출몰을 한대요.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궁궐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제 느낌도 그랬는데 생각보다 낡은 건물이 많았어요. 특히 상춘제는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흰개미가 되게 많아서 그 위에다가 막 니스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니스칠이 한옥의 미를 좀 해친다고 그래서 들기름으로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978년에 처음 지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 국빈이 와도 모실 곳이 없었는데 너무 나라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이 건물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쁜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낡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특히 실내로 들어가면 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받았던 느낌은 소공동에 가면 롯데호텔이 있는데요. 거기 좀 작은 약혼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한국이라기보다는 유럽의 뭐 어떤 프랑스 뭐 이런 데에 있는 건물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안쪽에 보면은 하얀색 웨인스코팅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다가 금박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실물로 봤을 때는 조금 낡았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움직일 동선이 좀 안 좋아. 화장실도 생각보다 작았어요. 인상 깊었던 게 기둥이 진짜 돌로 된 기둥이 굉장히 컸다. 높이가 13m고 이 둘레가 3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하얀 건물이 마치 외국 유럽에 나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지은 분은 외국 국빈에게 보여줘도 좀 우리가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럽의 건물들을 많이 참고하셨다고 해요. 건축가분이 했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건축가들이 아니 한국에 너무 외국 건물 같은 걸 지어놓은 거 아니냐 청와대 안에, 그래서 약간 비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나마 말씀하셨던 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기둥이나 이렇게 장식에 보면은 이렇게 산수화 같은 그런 무늬들을 넣으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빈동님들이 영빈관을 가서 보시게 된다면 그냥 외국 건물 같네 그 지나치시는 것보다 기둥에 새겨진 무늬를 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찬반 여부를 떠나서 5월 10일에 개방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상춘지 영빈관도 훌륭하지만 녹지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어떤 정원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동선이 약간 정자 같은 건물이 있었고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쉬리가 나오는 1급수 청정 지역보다 더 깨끗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한데 낙엽 하나 떨어지고 잎사귀 하나 풀잎 하나 떨어지는 근데 제 솔직한 느낌은 요거 하나하나가 영혼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말을 거는 느낌. 와 저기 진짜 80명이 나와도 믿을 것 같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면 뭐 반지의장에서 간달프나 아름다운 엘프가 뛰어나올 것 같은. 근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노루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노루는 영물. 저 멀리 지나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깜짝 놀랐었습니다. 5월 10일에 개방을 하잖아요. 아마 예약을 받겠죠. 가급적 가실 수만 있다면은 방클릭을 하셔서 초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느꼈던 감동, 자연이 말을 거는 것 같은 영험함, 그런 것은 아마 사람의 발길이 좀 이어지면서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큼은 개방 초기에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청와대 행사나 방송 때문에 몇 차례 갔었는데 그 중에 하루가 좀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청와대 안에 공기는 마치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너무너무 청정한 거예요. 제가 뭐 지리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봤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느낌을 야외든 실내든 어디서나 균일하게 느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쪽 일하시는 분께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 방 하나 요만큼의 공간 딱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요 공기질 를 아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고, 특히 사람의 발길이 많이 끊어진 곳이잖아요. 저희 북악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개방을 하시긴 하셨지만 김신조 사건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막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느낌이 훨씬 강해서 그 안에 있을 때 야, 대한민국 서울에 이렇게 공기가 좋은 곳이 있구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졌잖아요. 약간 스쳐 지나가듯 생각이 든 게 야, 이 청와대 안에 있으면 바깥 세상이 미세먼지 심한지 서민들이 공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청와대라는 공간만 유리돔으로 씌워진 것처럼 굉장히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민족 정부를 살린다고 폭파시켰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그게 건물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쾅 하고 없어지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의 청와대 모습에 가까운 것 같아요. 1990년대부터.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했던 국가였고 어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주 국가로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궁궐을 모티브로 한 위험 있는 건물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청기화, 초록빛 기와가 10만 장인가? 그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와가 그냥 기와가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구워야 되는 기와래요.
저는 문득 그 리움 박물관에서 봤던 기와가 생각나는 게 고려시대 때 만든 기와가 전시되어 있어요.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빈둥님들 그 고려청자는 아실 거예요. 상감 기법으로 무늬를 넣고 옥빛이 나는 도자기 아시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기와를 그렇게 구웠대요. 도자기처럼. 그것을 일일이 다 구워가지고 사람이 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고려시대 때 유물이네, 너무 아름답다, 공예품이네, 너무 예쁘다 하는데 저는 청자로 만든 기와를 봤을 때 좀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고려시대는 귀족 사회였거든요. 많은 기와가 올려가 있는 집은 거의 다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걸 귀족이 올렸겠습니까?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옮기고 올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약간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물론 청와대에 있는 기와가 그런 뜻으로 올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의 위험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지만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를 못 느낄 만큼 너무나 보호구역처럼 되어버린 청와대, 그리고 어느 순간 국민하고 소통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고립된 공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청와대 자체는 너무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물이지만 이왕 이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 더 맞지 않을까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를 몇 차례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맨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내가 그때 봤던 아름다운 풍경을 아이들에게 말로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볼 수가 없으니까, 안에까지는. 근데 이번에 이제 5월 10일에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딸 아들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봤던 그 아름다웠던 청와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 평창동 주민으로서 여기가 참 좋은 게 많은데 교통이 좀 불편하거든요. 이제 공원으로 개방이 되면은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보다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좀 교통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요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삼청동 상권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삼청동 사장님들도 청와대가 개방하면서 조금 희망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지시보다는 제가 실제로 봤던 청와대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한번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제가 갔다 온 사진 한 장 보여드릴 수가 없었지만 5월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시고 많은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개방한 청와대 찾아가 보고 싶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